네, 스케치업 이제 재질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재질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다룬 적이 없었더라고요. 네, 공면에 재질 매핑하는 정도만 다뤘는데 뭐 사실 재질이 좀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루는 필요성을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재질도 아주 어려운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처음에 뭐 모르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재질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하고, 네,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재질을 구성하는 부분, 디폴트 트레이에 보면 머티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재질을 입히는 방법은, 네, 입체에다가, 네, 이렇게 된 입체에다가 뭐 면이나 입체에다가 재질 창에서 네, 여기 보시면은 집 모양 옆에 인모델이라고 있는데 네, 여기 보면 밑에 머티리얼부터 쭉 항목이 나와요. 네, 이 중에 저는 예시로 우드 머티리얼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준비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재질을 클릭해서 그대로 입혀주면 됩니다. 네, 이게 가장 쉬운 재질 입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재질을 입히는 과정에서 메이크 그룹이 되어 있는 재질은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재질을 다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질을 주는 경우는 자, 면에 직접 재질을 준 경우와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룹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네, 그 면과 다른 부분은 면에다가 직접 재질을 준 경우는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면 텍스처라는 옵션이 뜨죠. 여기서 이 포지션을 클릭해주면 네, 이렇게 재질의 위치나 방향 네, 또는 스케일 네, 또는 네, 재질의 비례 가로 세로 비례들을 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룹 상태에서 재질을 입힌 경우는 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직접 마우스 클릭을 해봐도 네, 텍스처라는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또 차이점은 그룹 상태에 있는 오브젝트와 안에 있는 오브젝트가 지금처럼 재질이 같은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면 안에다가 직접 제가 다른 재질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 재질에다가 네, 잘 쉽게 확인하려면 이제 컬러를 적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 그룹 바깥으로 나와서 네, 이 빨간색으로 여기를 클릭하면 당연히 재질이 바뀌겠죠. 그런데 이 재질의 경우는 네, 그룹 상태에서 입혀졌던 재질만 바뀔 뿐 실제 면에 직접 재질을 적용한 부분은 직접 면에 다시 들어가서 이 부분에 다시 재질을 적용해 주어야만이 다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의 예를 통해서 안 결과 그 내용은 재질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룹 상태에서 재질을 적용하는 방법과 면에 직접 재질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재질을 그룹 상태에서 준 경우는 재질을 바꾸려면 그룹 상태에서 계속 재질을 적용해 주어야 바뀌는 거고요. 직접 면에 적용된 경우는 또 직접 면에 들어가서 면을 클릭하고 재질을 입혀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설명을 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다르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기억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재질을 입히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텍스처라는 부분이 있어야 재질을 변형시키거나 위치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룹 상태에서 재질을 주는 것이 무조건 불리하기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 그룹 상태에 있는 오브젝트에다가 재질을 주는 경우는 재질 전체, 특별히 그 내부에 오브젝트가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재질을 한 번에 재질을 주고 또 한 번에 재질을 바꾸려면 그룹 상태에 있는 재질을 적용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직접 더블 클릭해서 전체 면을 선택하고 또 이렇게 재질을 주게 되면 나중에 모델링이 복잡해질 때 얘를 재질을 바꿔주고 싶은데 계속 더블 클릭을 해서 안에 들어가서 오브젝트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또 재질이 또 막 그룹이 또 여러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경우, 그룹에 그룹을 막 이루고 있는 경우들에 면에 각각 다르게 되어 있다면 들어가서 늘 재질을 계속 그룹으로 또 들어가서 또 재질을 바꿔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 상태여서 재질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뭐 그룹 상태에 있다고 해서 재질을 적용해주면 안 되느냐, 꼭 텍스처가 꼭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유리 재질인데요. 유리 재질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그룹 상태에서 재질을 적용해 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자, 새로운 재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해주고요. 이 재질에 오퍼시티를 적용을 해주면 유리 재질이 되는데요. 뭐 스케치업에서 뭐 사용하는 유리 재질은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약간 파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유리같이 느낌이 다 나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그룹 상태에서 재질을 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케치업은 보시면 흰색 면과 파란색 면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앞뒷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앞뒷면이 사실 재질을 다르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부분에, 이 하얀색 부분에 투명하게 재질을 주면 보시면 투명하죠. 그런데 뒤로 돌아가 보면 뒤로 돌아가서 이 부분에 다른 재질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짙은 회색인데 이렇게 한쪽 면은 투명하고 한쪽 면은 투명하지 않은 재질이 입체가 됐어요. 이런 경우에 제가 또 바꿔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지금 그룹이 아니죠. 이럴 때 다 선택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투명 재질을 입혔는데 어떤 부분에 이렇게 적용이 또 되면 이런 오브젝트가 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 투명하고 어떨 때는 투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모델링 하다 보면 종종 발생을 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보면 내가 분명히 얘를 유리로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에다가 적용을 했다. 이렇게 적용을 했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렇게 유리를 적용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보였는데 분명히 내부에 들어가니 또 다르더라. 네, 그래서 재질을 또 뭐 여기다가 또 막 또 바꾸려고 그랬는데 안 바뀌어요. 예, 그룹과 그 관계를 잘 모르시면. 이러다 보니까 유리가 또 안 되는 경우,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유리는 면에다가 만드시는 것보다는 두께를 만들고 메이크 그룹 한 다음에 그룹 상태에서 재질을 적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재질의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고요. 재질에 대해서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간단하게 텍스처 부분, 옵션이 뜨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프로젝트 기능 또 설명을 해드리면 프로젝트는 뭐 이런 거예요. 네, 이 프로젝트 기능은 설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기능은 저희가 공면에 사실 적용하기가 재질을 적용하면 공면에 적용하면 지금은 좀 잘 나왔는데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공면보다는 간단하게 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라인, 팔로우미 이렇게. 자, 이 재질에다가 적용을 하면 이렇게 깨져서 나와요. 면들이 각각의 폴리곤마다 재질이 다르게 들어가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텍스처에서 프로젝션을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포이드 찍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프로젝트 된 애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입혀지는 거죠. 네. 네,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얘를 스포이드 찍고 이렇게 해버리면 아까처럼 깨지지만 스포이드 찍고 얘를 클릭해서 얘를 중용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프로젝트 기능이 이런 거예요. 프로젝트를 활용한 뭐 다양한 재밌는 방법들이 좀 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차후에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프로젝트 기능과 텍스처에서 포지션 조금 간단하게 더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재질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룹 상태에서 이제 또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새로운 재질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재질을 만드실 때는 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머티리얼 창에서 집모양 버튼, 인모델 버튼을 눌렀을 때 인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인모델이라는 뜻은 내가 지금 머티리얼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 아저씨 크리스인가요? 이 크리스에 적용된 머티리얼 크리스에 여기 보면 크리스의 뭐 헤어 그 다음에 뭐 바지 뭐 셔츠 그 다음에 신발 뭐 이렇게 있어요. 피부까지. 그래서 그 각 버전마다 나오는 캐릭터의 재질이 여기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재질들은 제가 한 번 정도 사용했을 때 다 나타나는 재질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질을 한 번 사용하면 이 인모델이라는 데에 재질들이 쌓여 있어요. 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재질을 만들 때는 스케치업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재질을 창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인모델, 특히 인모델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클릭되어 있는, 선택되어 있는 재질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굵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머티리얼을 누르면
해당 머티리얼과 똑같은 머티리얼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면 재질이 정해져 있고 그 재질의 텍스처까지 입혀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편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질에 텍스처 이미지를 새롭게 집어넣고 싶은 경우들은 이 비례 같은 경우들이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히 굳이 이렇게 해서 또 색깔을 여기서 뭐 바꾸거나 텍스처를 또 이렇게 해제하거나 이런 귀찮은 방법들이 귀찮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재질을 만들 때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먼저 디폴트를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디폴트로 재질이 바뀌죠. 디폴트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눌러주면 기본 그러니까 디폴트 머티리얼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네, 재질창에 그러면 이제 흰색 재질창에 이렇게 재질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만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에디트에 가셔서 색깔을 바꾸시고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오퍼시티 적용해서 유리 같은 경우 유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재질을 만드는 방법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디폴트, 크리에이트 순서로 만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재질창 설명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재질에 한 번 정도 사용했던 재질들이 다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재질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재질창은 예를 들어서 크리스 같은 경우 제가 클릭을 하고 지웠어요. 지워도 재질이 지워지진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죠. 컨트롤 Z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크리스의 재질. 자, 크리스의 재질들을 그렇다면 지우고 싶다면 가서 직접 재질을 클릭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면 딜리트가 보여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줘서 지우면 이렇게 뜨죠. 지금 현재 재질이 사용되고 있다. 그 재질을 디폴트로 적용할 것이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이게 셔츠가 흰색으로 바뀌었다기보다 디폴트 재질로 바뀐 거죠. 없어지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이렇게 딜리트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질창에서 조금 더 알아볼 부분은 여기 세모 부분이에요. 세모 부분은 현재 사용되고 있던 재질들을 말합니다. 지금 보면 세모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어떤 오브젝트에도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한번 사용했긴 했지만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파란색은 여기 있기 때문에 세모가 보이죠. 여기서 한 번도 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를 지웠습니다. 제가 지웠는데도 불구하고 세모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지우려고 해도 똑같이 뭐 이거 사용되고 있다고 뜨고요. 자, 이유는 크리스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컴포넌트에도 똑같이 인모델이 있습니다. 인모델. 이렇게 컴포넌트에도 크리스라는 재질이 아니라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에서 오브젝트가 지워지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오브젝트는 이 작업 파일에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용량도 차지하고요. 그래서 컴포넌트는 사용했던 컴포넌트에 이 컴포넌트가 이렇게 지금 이제 지운 다음에 이거까지 지워질 거를 지금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지우고 크리스도 같이 지워줘야지만이 여기 보면 머티리얼의 인모델에서 삼각형들이 사라지고 사용하지 않는 머티리얼들이 이렇게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컴포넌트에서도 지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 부분은 컴포넌트 사용해서 주의점도 얘기를 했지만 컴포넌트는 그냥 무조건 갖다 쓰면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그 컴포넌트는
필요 없는 컴포넌트는 항상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 머티리얼도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컴포넌트에서 지워져야지만이 머티리얼을 지우기 편하죠. 네, 그래서 컴포넌트에서 지우고 그다음에 재질을 지워줘 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 보면 사용하지 않는 머티리얼을 한 번에 지워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 조그만 디테일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클릭해서 퍼지 언유즈들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머티리얼 그리고 제가 선택하고 있는 머티리얼 빼고는 나머지를 다 지워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를 선택하고 다시 퍼지를 해주면 선택하고 있었던 것마저 다 지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질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새롭게 재질을 또 만들어서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재질에서 이제 머티리얼이 보면 여기 보면 다 뭐 이렇게 재질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재질들은 보면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적용된 재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드를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재질이 적용되는데, 그렇다면 이 재질에 적용되는 것처럼 이미지를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없느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재질을 제가 별도로 원하는 이미지로 여기다 재질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재질을 만들려면 아까 했듯이 디폴트, 그 다음에 플러스 크리에이트 열어주고요. 크리에이트 머티리얼에서 유즈 텍스처 이미지라는 요 체크 창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요 폴더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이 열리고요. 제가 바탕화면에 만들어 놓은 이 재질을 클릭을 해서 열기를 눌러줍니다. 자, 재질이 들어갔고요. 이 재질이 들어가면서 재질의 경로와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비례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해집니다. 체인은 이 이미지, 그러니까 가로 세로의 비례를 나타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비례는 기본적으로 100, 큰 사이즈, 그러니까 큰 크기를 기준으로 100으로 정해놓고 나머지가 비례에 맞게 정해져요. 그러니까 원래 원본 이미지의 크기 자체를 비례로 정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미지는 아시다시피 픽셀로 가로 세로를 크기를 정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밀리미터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100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이 100이라는 수치, 100mm는 10cm잖아요. 10cm라는 크기는 결국은 이 스케치업상의 모델링들이 되고 있는 이 단위에서 10cm를 의미해요. 그래서 OK를 누른 다음에 적용을 해보면 아까 봤던 이미지가 10cm가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다시 에디트에 이 재질의 에디트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클릭하시고 에디트를 보면 이 재질은 사실 이 재질이 봐도 이게 뭐 타일 형태로 지금 있는데 10cm는 아니잖아요. 훨씬 더 큰 재질이라는 거죠. 사실은 원래 표현하는 공간,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게 뭐 더 크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30cm, 30cm, 30cm 정도 폭이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의 크기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실제 크기를 입력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300을 입력하면 우리가 뭐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재질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죠. 전 한 450 정도까지 줘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재질이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벽면 중에 일부를 제가 저 재질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실제 공간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는 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아까처럼 100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는 타일의 형태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450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타일이 3개였죠. 그래서 여기가 제가 지금 요게 450이다. 그러면은 453번 해서 몇이죠? 135인가요? 1350인가요? 네. 네네네. 이렇게 돼야지, 네, 맞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900이 맞겠네요.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뭐, 가정집 바닥면은 아니지만, 네, 가정집 바닥면은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야 재질이 정확한 크기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간혹 저 부분을 네, 이렇게 해서 텍스처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걸 이렇게 늘려주신다거나 줄여주신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이 재질의 크기를 계속 이 상태로, 네, 여기가 지금 이렇게 적용됐기 때문에 얘를, 네, 자, 지금 얘를 다시 클릭해서 이렇게 해보면 크기가 다르죠. 왜냐면 얘는 직접 텍스처로 조절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머티리얼은 그냥 자기 크기만 기억하고 있죠. 스케일이 늘어나고 줄어든 거는 얘를 스포이드로 직접 셀렉트에 가서 스포이드로 얘를 찍어서 적용해 줘야지만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에디트에서 크기를 정해 주시는 게 유리하고 효율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텍스처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재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재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재질에서 우리는 좀 전에 이 JPG 이미지로 된 재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패턴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펜싱, 이런 데에 가보면 여기 재질들을 보면은 이런 재질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재질은 이런 거예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가보면, 네, 그러니까 모델링으로 이런 부분,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해결하기 정말 어렵죠. 그래서 재질로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데, 네, 재밌는 것 하나는 이 재질을 적용해 버리면 투명한 부분이 생겨요. 네, 보시면.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투명해요. 자, 이런 재질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재질이냐 확인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PNG라고 되어 있어요. PNG. 재질 형식 중에, 그러니까 파일형 확장자명 중에, 이미지 확장자명 중에 JPG 같은 경우는 그 투명 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PNG 형식의 파일은 투명도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JPG랑 똑같은데 투명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명도 값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스케치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질을 쓰면 모델링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와이어들을 모델링으로 했다 그러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겠죠. 네, 거의 뭐 이 집 전체의 데이터에 비해서 얘가 막 10배, 100배 이런 식으로 커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PNG 형식으로 된 파일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PNG로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PNG 형식의 파일에서 투명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 재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 하나만 정리를 할게요. 그렇다면 그림자를 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섀도우를 키면 불행히도 섀도우를 켰을 때는 이미지의
그림자는 이 투명도 값을 네, 활용하지는 못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쉽지만 네, 그림자 설정이 없는 부분에서만 그림자가 꼭 필요 없는 부분에서만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뭐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해두는 영상을 한 번 더 제작을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재질에서 PNG, JPG 차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뭐 말씀 더 드릴 부분들이 사실 뭐 좀 더 있긴 있는데 조금 뭐 그런 부분들은 사용해 가시면서 충분히 뭐 터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뭐 아주 기초적인 부분은 아닌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보면 조그만 버튼 하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열어보시면 추가로 머티리얼 라이브러리가 밑에 또 생겨요.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새로운 재질 항목들이 쭉 보이죠. 뭐 여기서 나온 거랑 똑같은데 왜 이게 두 개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지금 현재 스케쳐 파일 말고 다른 스케쳐 파일을 열었을 때 제가 보면 뭐 우드 타일에다 갈게요. 타일 항목에 보면 타일이 종류가 많은데 이게 뭐 라이브러리 많은데 사실 제가 쓰려고 보면 또 내가 쓰고 싶은 타일은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만든 아까 여기 만든 머티리얼 있죠. 얘를 제가 클릭을 하고 이름을 타일이라고 하고 뭐 AA 이렇게 해놓을게요. 해놓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타일이 들어갔어요. 그죠? 이 타일은 다른 스케쳐 파일, 새 스케쳐 파일을 열었을 때도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여기 디테일 메뉴에서 추가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씩 클릭해 보시거나 뭐 새로운 컬렉션을 뭐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 좀 더 알아보시면 뭐 사용하시는데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대략 여기까지 머티리얼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